이것만은 기억하자. 매일경제TV를 켜시면요. 오전장 정리하면서 오후장에 이것만 기억해도 성공 투자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드립니다. 김종효 이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후장에 저희가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유효할지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전장을 알아야 오후도 대비할 수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국내장은 일단 보합에서 지지부진한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아 증시 왜 다 같이 못 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미국 시장의 상대적인 하락 강도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어제는 뭐 올랐다가 내려가는 정도였지만 그 전일에는 급하게 빠졌잖아요. 특히 기술주 위주로 빠졌고 어제도 이제 뭐 지수 기준으로는 약보합권이지만 고점 대비 내린 것, 그다음에 IT 종목이 조정받은 것에 비하면 전체적으로는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본은 일단 0.5%가량의 하락 출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지난 주 초반에 나왔던 레이저텍의 실적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나오면서 뭐 긍정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일단 IT 종목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압력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만은 0.3에서 0.5% 정도의 조정 양상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뭐 다 일단 휴장하고 나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출발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종목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주말까지 계속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홍콩이 여전히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면서 최근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52주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어려웠고 연초에 조금 강세 보이다가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고 뭐 선강통, 네. 수강통 이런 쪽도 개선되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정부의 정책 의지도 나오면서 결국은 홍콩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띄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총평을 해보자면 아시아 증시 오늘 뭐 보합에서 등락하고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은 일단 보합에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걸 지지하고 있는 또 섹터들이 있겠죠. 국내장 안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오전장을 강하게 움직이고 혹은 부진했을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주 가장 먼저 꼽아주셨는데요. 오전장의 미증시와의 차별화, 이걸 또 꼽아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 전개되고는 있는데 나스닥 선물이 지금 일정 부분 반등하면서 미국 시장도 오늘 보였던 낙폭을 다시 되돌리려는 시도가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얘기했던 대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1분기에는 오르긴 올랐지만 미증시나 일본 증시 대비해서 너무 못 오른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빠질 때 미국보다 더 빠지면 어떡하냐가 최대의 이제 우리의 고민거리였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데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움직이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기간 조정이 이어지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미증시와 차별화될 수 있느냐 이러한 어떤 포인트가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애플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일정 부분의 등락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의 4월 달의 트렌드, 그다음에 5월 달로 넘어오면서 트렌드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기간 조정 속 종목 장세가 유지되느냐가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의 가격 조정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기간 조정 형태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체크해야 될 이슈들 저희가 내일 또 오전장 한마디를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부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했나 봐요. 앞서서 힌트를 벌써 드렸는데요. 자, 화장품주 종목 확산이라고 주셨어요.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오르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뭐 클리오나 이런 종목군들이 원래 추세가 나쁘지 않았다가 올라오고 있는 반면 최근에 이제 상승의 그 맥락을 잡고 있던 종목은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정말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했던 종목이 반등하면서 대형주의 반등이 맥락을 끌고 갔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주들이 또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네. 또 반등의 가장 큰 종목군들이 낙폭이 컸던
아예 상승이 없었던 종목군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인바운드 수에 따른 그런 긍정적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풍력하고 방산도 마찬가지 네.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방산주의 강세는 여러 가지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LIG 넥스원의 실적을 보면서 급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국 항공우주도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방산주나 풍력주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타났던 수주 모멘텀으로도 움직이고 있지만 막상 1분기 실적을 열어봤더니 예상보다 더 좋다. 혹은 풍력은 이연된 실적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두 가지 유형이라고 계속 언급드렸죠. 네. 신고가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도하는 종목군들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모두 관심권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강조드렸던 대로 밸류업은 결국 모멘텀 노출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화요일 날은 약간의 조정, 오늘도 뭐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은 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좀 더 뭐 변동성을 탈 수 있겠습니다만 모멘텀이 노출된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 모멘텀으로 더 이상 움직이기 쉽지 않다. 오히려 지난 3월 말처럼 차익 매물을 어느 정도 강도로 소화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밸류업 같은 경우엔 2시에 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전장에 김종효 이사가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 내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를 가져오셨어요. 오늘 네. KB증권에서는 목표가 꽤 높게 잡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12만 원. 굳이 또 하향 리포트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한 2, 3년간 반도체 추이를 놓고 봤을 때 하이투자증권의 자료가 네.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가장 소구력이 높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목표가라고 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어쨌든 2분기 영업이익을 9조로 예상하고 거의 10조 가까이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증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증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태인 거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가 독점했던 HBM 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숫자가 잡히는가. 삼성전자는 2분기 말부터 잡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그림은 송명석 연구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네. 결국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경기의 움직임이 주가에 좌우한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글로벌 경기가 선행지표 기준으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도 올라갈 거고 주가도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가지 더 더해야 된다. 지금 글로벌 경기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경기의 개선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왈가왈부 말이 많고요. 물가에 따라서도 또 실질 성장률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성장률만 보기보다는 결국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모멘텀을 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결국은 HBM 쪽에선 터졌고 그러면 비메모리 쪽에서 터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러면 삼성전자의 밸류, 소위 얘기했던 목표가를 얼마로 잡는 것이 현실적이냐라고 네. 봤을 때 지금 일단 이 상단, 전고점이라고 하는 10만 원대 육박하는 그 상단까지는 시도할 거라고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송명석 연구원도 가격을 낮추긴 했지만 9만 원대 중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낮췄다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결국은 송명석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움직였던 밴드의 상단 정도 부근까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메모리 쪽에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뚫어낸다면 그러면 이걸 뚫고 2020년, 21년도에 갔던 저 높은 가격대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약간의 시각 차이만 존재할 뿐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에 육박하는 전고점까지의 주가 반등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방점을 찍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삼성전자의 걱정은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안 담으신 분들은 조정시 매수, 담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비중을 더하거나 혹은 더 열린 상태에서 위를 더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늘 뭐 수출 지표에서도 답이 이미 나와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라는 말도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또 수익을 많이 안겨주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횡보해서 우려감이 좀 공존했지만 오늘 이 리포트를 통해서 김종효 이사는 보유자라면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거나 보유를 유지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신규 매수도 지금 자리 괜찮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략을 들어보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후장 대비도 해봐야겠죠. 자, 먼저 오후장에 저희가 주목할 섹터는 무엇일까요? 좀 오전과 오후에 연동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르게 봐야 될 섹터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오케이, 뭐 조금씩 반등하니까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의 수급이 약간 주춤거려요.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주춤거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창구 기준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꽤 매도가 맞아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조정받고 있거든요. 자, 이게 파도 때문인지, 뭐 파도의 효과가 전 그렇게 클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HBM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이걸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큰 시각에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의 좋은 실적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연말까지 이미 물량이 다 확정된 네. 상황이니까 실적이 나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이 좋은 실적과 좋은 밸류를 기반으로 봤을 때 좀 더 삼성전자보다 먼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HBM으로 밀고 들어오면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줄이고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잠시 주춤거림은 있지만 다시 확대할 것인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둔화되니까 한미반도체나 그동안 같이 맞아요.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같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나머지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SK하이닉스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낙폭을 확실히 줄이면서 외국인이 사지 않아도 다른 주체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면세와 카지노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이미 중국과 일본의 인바운드 기대감에 의해서 화장품이 먼저 터졌지 않습니까? 여긴 실적이 따라오는 상황이니까 터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호텔 신라는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역대 최고의 외국인 방문객을 찍으면 과연 면세와 카지노 같은 인바운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될까? 특히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중심으로 최대 실적 네.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후장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카지노 하면은 또 인스파이어라는 파라다이스 옆에 새로 생긴 카지노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공존하던데 선택과 집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인스파이어는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화려한 디스플레이 존을 빼면 그렇게 매력도가 높지 않다라는 게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월 달까지의 지표로 봤을 때 인스파이어가 생겼지만 파라다이스의 매출이 줄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잘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같지 인스파이어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시티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파라다이스의 주 영업장이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지역들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인스파이어가는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카지노 시장 자체가 회복되고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나눠 먹기는 아닐 것이다. 실적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포인트 기억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섹터를 봤으니까 주요 체크 포인트도 봐야겠죠. 이것만은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 개선 여부입니다. 네, 일단 현물 쪽에서 외국인이 최소한 팔고 있지 않은 모습이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발견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쪽에서 오늘 본격적인 매도 포지션은 아닌데 미결제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 미결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종가 부근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 소위 박스권 혹은 기간 조정 장세를 연장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선물 쪽에서 뭔가 공격적인 포지션이 유입되는지 여부는 오후장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열어볼까요? 수출 지표의 반영 강도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수출이 다 좋았어요. 뭐 안 좋은 게 네. 없습니다. 뭐 정유도 잘 되고 반도체야 당연히 잘 되는 거고 자동차도 좋고. 근데 잘 보시죠.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게 이번 수출 지표의 핵심 포인트는 P가 아니다. 수출이 얼마 늘어난 게 금액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Q가 늘어났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얘기했지만 주가가 거의 박혀 있잖아요. 네. 물론 이게 밸류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Q를 늘리지 못한 상태에서 환율 효과로 매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평가가 과연 좋나? 두 번째,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의 그 전체적인 움직임은 오히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저는 뭐 이게 빠진다, 나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정도의 흐름, Q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상단을 늘리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Q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방산, 화장품, 반도체 이런 쪽이 순환이 돌면서 계속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출 지표의 반영 강도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의료기기, 미용기기도 같은 양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에 저희가 기억해야 될 내용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코스닥에서 실적 발표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가장 기억을 하고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딜까요? 네, 오늘보다는 이제 내일 에코프로그룹 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에 뭐 게임주들, CJENM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진단 말이죠. 코스피는 전부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네. 뭐 특정 기업 몇 개를 제외한다면 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과연 코스닥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예상한 만큼 잘 나올까? 그다음에 바이오의 모멘텀이 5월 중순부터 둔화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줄줄이 또 실적 발표 예고하고 있는 코스닥 안에서의 실적 기업들도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장 체크포인트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